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11월 12일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및 기타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지금 한 12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사라졌다. 폭락하는 아파트 가격, 40% 하락 가격에 손절해야 하나. 전체적인 좀 서머리를 해드리면 주택 매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하락세가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전국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 지수가 하락세 11분기 만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해외 미국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되고 붕괴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주택 가격이랑 주택 거래, 미분양, 공급, 그리고 해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부동산 동향 서머리 2022년 11월 20일 기준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수도권 하락폭 확대 주택 매매 전망지수 크게 하락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마이너스 0.55%는 3개월 연속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 매매 전망지수 65.1은 2013년 조사 시작 이후에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경신했습니다. 전세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 전세가격 연초 수준으로 회귀되었습니다. 주택거래량은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 3개월 연속 4만호 하회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3.2만호 직전 1년 평균 대비해서 41%가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 대비 8,882호가 증가한 4.2만호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 주택 공급은 청약 경쟁률 3개월 연속 3대1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10월 분양 물량은 최근 1년 월 평균 분양 물량 대비 21.2% 증가한 약 3.9만호 입주 물량은 약 3.4만호 토지 전국 토지 거래량 빠르게 감소하며 위축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 주담대 5년 내 최저 수준 증가 연체율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0.9조 전세자금 대출은 0.6조 원 순증가했다. 9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금리는 4.79%로 전월 대비해서 44bp 상승. 전체적으로 부동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가 임대가격 지수 하락은 멈췄으나 지역별로 공실률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미국 주택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건수가 급감했다. 8월 S&P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7% 하락하여 하락폭이 확대됐고 기존 주택 판매는 12년 9월달 이후 최저 수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주택 수요 수축 주택 물량 부족 감안 시 붕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호주 금리 인상 가속화로 주택시장 급락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빠르게 하락세 추가 금리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가 다 비슷하죠. 그러면 주택 매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며 10년 만에 연간 상승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변동률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마이너스죠. 전국은 마이너스 0.55%. 계속 하락하고 있죠. 노란색. 1에서 10월까지 1에서 10월까지 1에서 10월이면 여기죠. 여기 구간, 요 구간. 1에서 10월까지 주택 매매 가격은 0.29% 상승하였으며 최근 하락폭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2년 마이너스 0.03%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보면은 요 구간에 요 구간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0보다 높기 때문에 플러스였죠. 플러스였는데 이제 요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실제는 여기를 끊어서 보면은 한 올해 2022년 한 8월, 7, 8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확실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 매매 전망 지수 65.1은 수도권이 가장 낮으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매매 전망 지수 거의 이제 60에 다 수렴돼 있죠. 100보다 높을 때가 매수가 많고 낮으면은 매수가 없을 때입니다. 매수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높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지방으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은 0.45% 하락하며 2009년 1월 0.6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경기 인천의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8이죠. 0.8% 하락했으며 대구 대전의 하락폭도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기타 지방도 최근 들어 하락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9월, 10월이죠. 이 10월 노란 것들이 확실히 마이너스가 더 큽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할 것 없이 9월 대비해서 10월 이제 11월, 12월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제 11월 11일 날 종적 해제됐으니까 전체적인 11월 데이터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봐도 10월달 노란 것들이 확실히 마이너스로 더 확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 정상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상위 가격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분이라 하면은 상위 20에서 40% 약간 고가의 아파트죠. 7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3분위, 5분위의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3분위와 4분위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상반기 상승폭에 비해 7에서 10월달에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이다. 1분위가 하위 20%고요. 5분위가 상위 20%인데 이 4분위 하락폭이 크죠. 4분위는 이제 상위 20에서 40%에 있는 그 아파트들인데 그 아파트들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22년이죠. 22년 보면 빨간 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하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아파트 가격 분위별 변동률을 보면 분위별 가장 큰 것이 4분위 그 다음 3분위 상위 20에서 40%에 있는 것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나머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많이 났죠. 규제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주택 수요 회복은 미지수다.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가격 경착륙 예방과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및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규제 정상화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그러나
최근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 등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택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 좀 요약을 해보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리고 규제 지역 많이 풀었죠. 지금 투기 과열지구 39곳 조정 대상 지역이 60이었는데 이번 11월 11일 많이 풀어서 투기 과열지구 30곳 조정 대상 지역 29곳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 4개를 빼고는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정상화 LTV 차등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됐었는데 무주택자 LTV 50% 그리고 단일화하고 15억 초과도 주담대를 허용한다. 매수 우위 지수 및 금리 추이 지금 금리가 3%죠.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 3.25까지 갈 것 같고 내년 초에 3.5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에서 4, 그 사이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고금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매수 우위 지수는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지금 한 20언더로 떨어졌습니다. 매수세가 실종됐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전국 전세가격은 연초 수준으로 회귀됐으며 세종은 2020년 말 수준까지 급락했다. 지금 전세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0월 주택 전세가격 마이너스 0.51%는 수도권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타 지방도 하락으로 전환했다. 수도권 하락폭이 크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격은 연초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은 올해 2월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연초부터 하락세가 시작된 대구는 지난해 5월 하락폭이 가장 큰 세종은 2020년 11월 수준까지 급감을 했다. 임대차 3법이 발의된 2년 전 7월달 그 수준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 중간 어디쯤까지는 전세가가 좀 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가장 빠르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6억 원을 하회했다. 그렇죠? 아파트 전세 가격은 8월 이후에 3개월 연속 하락폭이 증가하면서 3개월 누적 1% 초과 하락을 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급등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2022년 3월 6억 원을 초과했으나 19개월 만에 다시 6억 원 미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보이던 연립주택도 아파트의 하락 영향으로 10월 들어 하락으로 전환했다. 연립주택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별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아파트 노란게 하락폭이 제일 크죠. 전세자금 대출로 아파트에 전세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및 변동률을 보면 중위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변동률이 다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거래 위축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그래서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2,403호로 2013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주택 거래량을 보면 아시겠죠? 이 회색이 비수도권, 그리고 노란색이 수도권인데 노란색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회색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전국 증감률인데
증감률도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주택매매 거래량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54%까지 됐죠. 광주, 서울 마이너스 46%. 직전 1년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다. 절반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보면 9월 미분양 아파트는 4만 1,604호였는데 전월 대비 8,882호가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경기도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경기 2,300, 대구 2,200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중공업 미분양, 이 노란 거 중공업 미분양은 어느 정도 크게 증가를 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은 계속 증가를 할 거다. 이게 하락장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분양시장 위축 지속이 되고 미분양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될 이상이다. 청약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월 분양 물량은 3.9만호로 올해 1월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다. 그러면 지금 분양 물량이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데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거의 한 5만호 가까이 있죠. 보통 저희가 분양 물량이 한 요 정도 수준인데 지금 미분양도 많은데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수도권도 노란색이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입주 물량 3.4만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 10월에는 입주 물량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입주 물량 증감률을 좀 보면요. 보면 거의 한 3.4만호죠. 3.4만호. 토지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도 거래가 안되고 위축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 변동률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국 토지 거래량은 9월 14.4만 건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토지 거래량을 보면 보통 잘 될 때는 25만 건에서 30만 건인데 지금 14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토지 거래량 추이를 봐도 수도권도 줄어들고 있고 비수도권도 줄어들고 있다. 가격이 메리트가 없고 상승을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주담대 5년 내 최저 수준 증가하고 있다. 연체율도 상승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 보면 주담 순중매 요 빨간색인데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담대가 총액이 상승하지 않고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고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봐도 월 순증액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보면 하산 전세값이랑 아파트값이 오를 때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죠? 2021년 12월에서 2022년 9월달 보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체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거의 정체가 돼 있죠. 금리와 연체율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보면은 9월 주담대 신규 대출 금리는 4.79%로 전월 대비해서 44bp 상승했습니다. 16개월간 약 210bp 상승을 했는데
잔액 대출 금리는 9월에 11bp 상승한 3.38%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좀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초록색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후반때부터, 그죠? 21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갔습니다. 21년 상반기부터.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21년이죠. 21년 한 4, 5월부터, 그죠? 저희가 한 5월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5월부터. 그때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금리가 지금 3%까지 갔고, 그렇게 되면서 연체율을 좀 보면은, 요게 이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보면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는,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연체율도 줄어들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끝이 보면 연체율이 증가합니다.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건 돈을 이제 대출을 이제 상환할 수 없어서 아파트라든지 꼬마 건물이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그널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감소를 동반한 매매 가격 하락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전국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지수 변동률을 보면 오피스텔도 21년 후반기 때 지금 피크를 찍고, 그렇죠?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든,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거래량도 지금 마이너스 70%까지, 광주는 서울도 마이너스 50%까지, 경기도 마이너스 69%,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경기 하락으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소폭 상승.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고 전세가 안 되니까, 전세로 사람들이 안 가니까 월세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조금 높아진 것이죠. 월세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요. 미국 주택 가격, 미국 주택 시장, 미국 주택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면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과 전월 대비 변동률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말까지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그다 지금 이 단기간에 한 4, 5개월 만에 지금 다 이렇게 급전직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량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였죠. 그다가 지금 2022년 5, 6, 7, 8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세다. 8월 S&P 주택가격 지수는 310으로 전월 대비 1.7% 하락. 그리고 9월 기존 주택 매매량은 471만 채로 전월 대비 1.5% 감소. 미국 주택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부족한 주택 물량 감원 시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게 모기지 신청자 수를 봐도합니다. 집을 사고자 할 때는 이렇게 대출을 계속 받으면서 모기지 대출이 증가했는데 뚝 떨어졌죠. 거의 대출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빨간 게 계속 대출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다가 없어진 이유가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낮을 때 초록색 이렇게 낮을 때는 최대로 많이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대출 안 받고 뚝 떨어지는 겁니다. 호주 주택도 금리 인상 가속화로 주택시장 급락 우려. 호주 같은 경우도 뭐 멜버른, 시드니 다 보면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이렇게 계속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갔죠.
지금 한 번에 빠집니다. 5년치 올라간 것을 다 뱉어내고 있는 거죠.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주요 대도시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주택 시장 내 부정적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 기준금리도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2.5%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급격하게 지금 올리고 있죠. 호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 주택 소유자 투자자 이렇게 낮았다가 쭉 올라가고 있죠. 낮았다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맺은 말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나나나 꽂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무소유 중.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